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돈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복잡한 이유들을 대십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나이가 들어서, 운이 없어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것을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단순한 것을 놓치고 살까요? 왜 더 복잡한 방법을 찾으러 다니고 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더 가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이 편해지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오늘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힘듦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거의 항상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해 줄 것이라는 기대,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노력하면 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실망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분노가 되고 슬픔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격에서 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기대에 맞추는 것입니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도록 만들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채도록 하고, 몸이 나아지도록 애쓰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남습니다.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즉,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배우자가 항상 내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몸은 나이와 함께 변한다는 것, 세상은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크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 더 감사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못 알아채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표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기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끼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것의 뿌리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남으면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삶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왜 사람들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계속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사랑과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기대는 다릅니다. 기대 없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 없는 사랑이 더 깊고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가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더 노력하게 되고, 기대가 있어야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지고, 기대가 있어야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대로 유지되는 노력과 관계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반면 기대 없이도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은 훨씬 지속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대를 버리면 무기력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희망마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희망은 남기되 집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대가 워낙 오래된 습관이라서 그것이 기대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기대인가, 그냥 상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상대방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서운함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기대인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이유는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못하게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관점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들이 얼마나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의지의 부족이나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줄어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계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대방이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이 덜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저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의 간격에서 옵니다. 오늘 이것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것, 내 몸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 해야 한다들이 스트레스의 원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 해야 한다들이 줄어듭니다. 해야 한다가 하면 좋겠다로 바뀌면 안 됐을 때의 충격이 훨씬 작아집니다. 세 번째로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옵니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흔들릴 때 불안이 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준비된 마음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로 상처가 줄어듭니다. 상처는 기대하지 않았다면 상처가 되지 않았을 것들이 많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의 뿌리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갈등이 줄고, 스트레스가 줄고, 불안이 줄고, 상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줄어들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떤 고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서운함과 섭섭함입니다.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럴 때는 당연히 연락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기대가 반복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분노로 변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안 하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분노가 안에서 끓으면 건강을 해치고 밖으로 터지면 관계를 해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비난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부 분들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이러는 거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야. 이 자기 비난이 자존감을 갉아먹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무기력감입니다. 기대가 반복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 뿐이야.
이 무기력감이 삶 전체를 회색빛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이 반복되면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 고통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혹은 기대가 훨씬 작았다면 이 고통들도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들 중에서 경험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기대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것,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순간에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자식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몸에 대해, 상황에 대해. 그 기대를 말로 혹은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대가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인식한 후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기대가 현실적인가? 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상황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기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그 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연락을 자주 못하는 이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기대가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사람이다. 이 상황은 지금 이렇다. 내 몸은 지금 이 상태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다가 연락이 왔을 때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방향이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도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불편한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 왜 그것이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지, 왜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는지, 그것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줄여주는지, 기대가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알겠는데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고통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격에서 옵니다. 그 간격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단순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리고 그 기대를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가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기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알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덜 서운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덜 힘들고,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덜 상처받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만 가져가세요. 마음이 불편한 순간에 잠깐 멈추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 라고 물어보는 것.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대신 지금 가진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랐고, 더 행복하기를 바랐고, 더 좋은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감사로, 바람이 아니라 수용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 하루가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기대보다 감사로, 욕심보다 만족으로, 저항보다 수용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